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래간만에 그 이충근 TV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날짜가 1월 21일인데 지금부터 꼭 55년 전인 1968년 1월 21일 김일성이 그 124 군부대라는 그 특수부대 31명을 그 서울 일원에 파견을 해가지고 이 분탕질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나는 바로 그날입니다. 청와대를 깔아왔수다라고 얘기한 그 31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죠. 그 사람이 그 김신조라는 분인데 지금은 그 대한민국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반공적인 그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월 21일이고 바로 이제 북한의 그 무장공비 사건을 생각하면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말은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져야지 평화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있는 채로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그런 그 이상한 시절이 최근에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남북한 간의 가장 큰 환상이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약속했던 그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9.19 군사 합의인데 이거 지금 폐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드론도 파견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건부를 걸었죠.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은 9.19 합의 폐기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조건부가 아니라 빨리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더욱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열린 후에 군사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또 다른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군사 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9.19. 그리고 이 군사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그해 11월 1일,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 합의가 이제 이 효력을 보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크게 한 대략 그 6가지 정도 그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는 뭐 이렇게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뭐 크게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읽을 필요가 없이 그 1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항은 만약 그 1항이 그대로 약속이 지켜졌다면은 이거는 뭐 아마 세계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그 평화의 약속은 없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북한 간에 이제 영구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면은. 근데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이라도 당장 폐기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세부 조항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한두 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육군에 관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안 하니까 이제 전쟁 나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군인은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대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군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군인 상당 부분이 휴전선 부근에 다 집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북쪽하고 강원도 그 북쪽 지방에 군대가 제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구, 철원, 그리고 저쪽 뭐 이 원통, 인제, 그리고 서울에는 여기 저 북쪽에 여기 있는 군인은 훈련을 안 한다니까 군인이 할 일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더 포괄적입니다. 쌍방은 그러니까 즉 남북한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종익 항공기란 말을 썼는데 그냥 뭐 일반 제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지역, 저쪽 강원도하고 경기도 중간쯤 잘랐습니다. 동부 지역에는 이제 40km, 휴전선에서 남한 밑으로 40, 북한은 위로 40을 날지 못한다. 서부 지역은 40 하면은 서울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해가지고 그런지 20km, 휴전선에서 20km 그러면은 서울 상공의 상당 부분을 이제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죠. 적용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뭐 회전식 항공기라고 썼는데 헬리콥터를 얘기합니다. 헬리콥터는 10km,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는 15, 서부 지역에서는 10km, 뭐 기구는 20km로 적용한다. 그냥 뭐 나중에 여러분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 이북 지방에서는 비행기가 날 수 없다. 서울 이북에서부터 휴전선까지 거의 대부분은 일체의 비행기가 날 수 없다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민간 비행기는 예외된다.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그 구역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그거 안 날게 되면 전부 남쪽으로 날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민간 여객기, 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 금지 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양방이 같이 했으니까 뭐 서로 간에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 이유를 9.19 합의를 폐기해야 되는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한 5가지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했는데 북한은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안 지켰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일항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에서. 그런데 북한은 완전 무시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불리한 약속이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뭐 어떤 짧은 강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돈이 그냥 7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자고 똑같이 500만 원씩 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겁니까? 7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 내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원 냈으니까 같은 500만 원을 냈으니까 공평하다. 바로 남북 간 그 9.19 기본 합의서는 그런 수준에서 공평한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7천만 원 가진 사람은 6,500만 원이 남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는 것인데 그럼 맨 처음에는 1,000대 7,000이니까 1대 7이죠. 근데 500만 원씩 내고 나니까 1대 13으로 한쪽이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북한이 그렇게 유리하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서울에서부터 평양까지가 190km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휴전선이 지나가요. 휴전선까지 서울에서는 23. 그리고 거기서부터 휴전선부터 평양까지는 167. 그게 대략 1대 7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우리는 막을 공간이 하나도 없고 북한은 그거 빼줘도 막을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서울의 방어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전략 전술을 북한한테 약속을 해준 겁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고 정찰도 안 하고 정찰만 안 합니까? 우리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군이 특히 그러죠. 하다가 막 밀리면은 공군한테 와서 좀 지원 요청을 하죠. 그 비행기 들어와서 폭격해주고 그러죠. 그런 작전을 아예 연습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야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한테만 전적으로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9.19 합의 이후에 북한이 조용했대요. 북한이 이렇게 뭐 시끄럽게 포 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뭐 했습니까 그동안에? 미사일 쐈잖아요. 즉 재래식 군사력이 아니라 핵군사력에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래식으로 맞짱을 안 떠주는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이제 뭐 위에 있는 거랑 좀 겹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 하나는 심리전입니다. 방송해 보세요. 북한이 대한방송하고 우리가 대북방송하면 이거는 상대간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데 일체 적대 행위를 중재한다고 그랬으니까 방송을 다 꺼버렸습니다. 북한은 심리적으로 정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가 나지 않지만은 제일 아픈 것이 바로 그런 대북 방송인데 삐라 뿌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포기했다. 그리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할 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휴전선에서 서울은 직선으로 23km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은 우리가 공중력, 공군이 세니까 그거로 상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군력을 못 쓰게 하는 이런 조치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극히 불리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빨리 거부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들을 증거들을 몇 가지 대보겠습니다. 북한은 얼마나 많은 위반을 했느냐. 장사포를 안 썼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야 북한이 약속 지키는 거 아니야? 휴전선에서 한국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니까 약속을 지킨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 통계 도표를 다 그림으로 보시겠지만은 북한은 말이죠. 2020년부터 그러니까 9.19 합의가 있은 다음해입니다. 그로부터 문재인 정권이 퇴임할 때 2022년 5월까지 미사일만 51회를 발사했습니다. 일체 적대 행위를 안 한다며. 근데 미사일 51회 발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적대 행위로 간주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이 엄청나게 이제 이 기술이 좋아졌죠. 외국 뉴스입니다.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썼어요. North Korea's record year of missile testing. 북한이 미사일을 테스트하는데 2022년은 그 기록을 세운 해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진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사진인데 이건 뭐 진짜 김정은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너저런 옷을 입고 가가지고 이제 고체 연료 엔진 분사 시험을 하는 그 옆에 가서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적대 행위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한테 대한. 그리고 북한은 아예 2029년 9월 8일 날 전쟁이 나기 전에 핵을 먼저 쓰겠다. 위기 상황이 오면 핵을 먼저 쓰겠다라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고착시켰습니다. 이 세상에 핵을 먼저 쓰겠다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각한 적대 행위, 어마어마한 심각한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다 기억나겠습니다만은 작년 가을에 하루에 비행기를 100대 이상 띄운 날도 있었고 동해바다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포를 발사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9.19 합의를 다 위반한 것이다. 근데 결정적인 위반, 우리가 이제 다른 것도 다 위반인데 그 인식하게 된 위반은 북한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용산 대통령실 부근까지 날아와서 촬영을 하고 넘어갔다라는 그 사건이 작년 연말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한국도 북한에다가 이제 드론을 이제 날렸죠. 그리고 북한이 한국 드론 용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의 방송에서 우리가 대응으로 북한의 드론을 띄웠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것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 고위급 장교들이 막 숙청당하고 그러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남북한 관계가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나빠진 상황에서 1월 5일이죠. 그 윤 대통령이 북한이 또 영토를 침범할 경우에 9.19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9.19 합의가 얼마나 그 엉터리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만천하에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보면은 23조에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지금 국가안전보장에 대단히 이것을 폐기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각종 언론이 9.19를 설명하면서 이런 지도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9.19 관련 언론에 나온 지도는 서울 위쪽을 아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한번 지도 보시면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는 불과 23km, 그리고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190, 그 휴전선과 평양은 167. 이거를 군사용어로 말하면은, 군사지리용어로 말하면은 북한은 종심이 깊다.
서울은 중심이 너무 얕아요.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겨우 정말 23km밖에 안 되는데 직선거리가 여기서 20km를 비행기가 날지 못한다. 이거는 서울을 내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자세한 지도죠. 서울특별시, 의정부, 양주, 파주, 그냥 휴전선 밑에가 다 도시입니다. 근데 양주, 파주는 전쟁 나면 아예 이건 못 지키는 훈련도 못 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안 나니까 이런 엉터리 약속을 그동안 해 주었다. 예,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이제 나올 때는 그냥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연합통신에서 이제 나온 걸 제가 한 건데, 예, 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규모로 양보를 했구나.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한테 불리한 것이 대북 확성기인데, 이것을 다시 재개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그때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옛날에 서로 할 때는 이거 수십 년 동안 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거를 2018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동안에 괴로웠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 괴로웠지만은 지금 다시 우리 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24km까지 들린답니다.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음악들이 세계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듣고서 이제 참 심란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아서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우리가 도와줬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방송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 군사합의서, 9.19 군사합의서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불리한 것이다라는 말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해올 때마다 문재인의 국방부,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국방부 비행금지 구역 설정 우려에 조목조목 반박. 그러니까 이 비행구역 설정해도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이 또 있으니까 인공위성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예, 인공위성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비행기로 봐야 될 것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좀 약간 좀 허무주의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그거 쳐도 괜찮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좀 그렇게 말하면 한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하는데 이 9.19 합의는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미국 비행기들은 평양도 나니까 뭐 휴전선 20km 못 나는 건 하나만 하지. 그렇게 치면은.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지켜야지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런 우스개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이 지켜준다는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어떻게,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을 날고 있다가 답입니다. 미국 비행기들이 북한을 날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심증만 가고 물증은 없는 거 아니냐. 가끔가다 이제 물증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한번 사진 보십시오. 코널 마이클 P. 드리스콜이라는 미국 공군 대령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위 때 한국에서 근무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미국을 갔을 때 미국 잡지에서 이 드리스콜 그때는 대위인데 드리스콜 대위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드리스콜 대위한테 한국 어디에서 근무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오산과 군산에서 근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행기는 뭘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F-117과 F-16을 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F-117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까만색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된 비행기인데 이게 미국 스텔스의 첫 번째 오리진입니다. 얘가 이제 첫 번째 스텔스기인데 이 비행기가 군산에 20대씩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심증적으로 이 비행기가 대한민국을 날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스텔스니까 북한을 날기 위해서 왔다라고 심증을 했는데 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추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른 것보다도 독재자의 하늘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한테 이제 물증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F-117은 지금 퇴역됐습니다. 퇴역됐고 F-22라는 이건 뭐 지구에서 얘보다 더 좋은 비행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탁월하고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F-22 다음 급의 비행기랑 공중전을 벌였는데 145대 0으로 이겼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얘는 저것도 됩니다. 스텔스도 돼요. 그래서 그 F-117이 하던 기능을 현재 F-22가 한국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 원하는 표적을 공격하는 실험도 훈련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제 우리를 후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미동맹을 제거해야만 그래야만 북한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한미군은 나가야 되는데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뭐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 9.19 합의를 지금 당장 중지시켜야 될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 5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뭐 그거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 거로 오늘 강의를 뭐 이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북한은 무시했는데 우리만 지켜서 되겠느냐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이유는 북한과 우리가 그 전략적인 그 우위성 이런 거로 봤을 때 7대1로 분리합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거리하고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7대1로 북한한테 유리한데 거기서 같은 수준으로 양보를 비례로 같은 걸 해야지 절대 수치로 같은 20km, 같은 40km 해가지고 이것이 공평하고 뭐 서로 간에 좋은 평화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상실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서울의 방어를 포기해야만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은 서울의 방위는 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짧은 조심이 짧지만은 그래도 막강한 공군력 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이죠. 네 번째, 북한에게 핵 개발 시간만 벌어주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막 쐈잖아요. 일체 적대 행위를 못한다 그러면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 이 실험을 마음 놓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북한한테 양보를 했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 유리한 것이 심리전적으로 유리했고 방송이 그렇게 결정적이죠. 그리고 이 짧은 중심을 공군력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게 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9.19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방송 또 여기까지 하고 제가 3주일 정도 이제 미국을 다녀올 예정이 있는데 미국 가서도 틈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소식 그리고 국제 문제들을 방송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